계속 이어서 전자정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물인터넷이죠. 자, 사물인터넷은 자, 이건 뭐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연결하는 기술인데, 뭐 이건 너무나 뻔한 거, 위치 추적, 원격 제어, CCTV, 환경오염 모니터링. 그 지하철 같은 거 타다 보면 이게 아주 큰 박스 같은 거에 안테나 같은 거 달려 있는 거 있어요. 그 이제 그 지하철 그 공기질 측정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이미 일상에서 널리 사용 중인 겁니다. 뭐 청소기부터 포함해가지고 온갖 게 다 사물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사물 인터넷의 어떤 그 기반이 되는 거는 저도 많이 쓰고 여러분도 100% 쓰실 것 같은데, 블루투스예요. 단거리에서 그 무선으로 이어주는 기술 같은 게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5G, 뭐 3G, 4G, 5G 이거는 뭐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거니까요. 이 통신전이 생기면 매우 위험한 기술, 자동차 가고 있는데 만약 통신전이 생기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아직 뭐 한국 전체가 5G 상태는 아닌데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아마도 이 온라인으로 하는 게 많아질수록 5G가 무조건 필요할 거고요. 이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신속, 빨리. 특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근데 빠르게 하면 할수록 안정성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는 거죠. 근데 안정적이면 약간 느려져야 돼요. 그래서 고품질과 안정성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게 5G 기술의 핵심이라고 봐요. 자, 그리고 확장현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감각을 확장하는 기술. 이거는 근데 몇십 년 전부터 이제 군사적인 무기 활용에 이게 도입이 됐었던 거죠. 자, 시뮬레이션 앞에 해놓고 안경 같은 거 쓰고 총에다가 어떤 센서를 달아놓고 모의 전투 훈련을 하는 거.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나오는 거예요. 제가 7살, 8살인가에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나왔었던 거. 야, 이제는 전투를 모의 전투 연습을 한다 해서 앞에 뭐 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좀 허술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뭐 야, 뭐 저런 게 있었나, 이렇게 저 센서가 달린 뭐 조끼 같은 거 입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이른바 가상현실이고, 증강현실은 이제 우리 방송 촬영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에 뒤에 이렇게 그 기상도 나오는 게 보통 파란색 배경판에다가 그래픽을 입히는 거죠. 자, 혼합현실과 대체현실인데, 이거는 이게 내가 지금 현실인지 아니면 가상인지 헷갈릴 정도로 만드는 거. 그리고 요새 그 좋은 거 많잖아요. 이거 안경 쓰고 이렇게 그 뭐 어디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게 낭떠러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 같이 똑같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게 전부 다 확장현실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확장현실이라고 한다면은 현장 작업자하고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전문가가 이제 그 똑같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야, 내가 하라는 대로 똑같이 해. 그럼 똑같이 해가지고 어떤 그 작업을 이루어내는 뭐 의학 같은 게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의 어떤 의사와 한국의 의사가 협업을 할 때, 그러면은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확장현실 기술이 반드시 동원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1990년 그 유튜브에다가 토탈 리콜이라고 치면은 1990년에 만들어진 토탈 리콜 영화를 보시면 그게 정말 확장현실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한번 보세요. 그 이 뒤에 뭐 여러 가지 그 똑같이 만들어낸 것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충격받았던 거는 이제 1990년도에 나온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고,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어요. 뭐야, 가상에 무슨 사람이 머릿속에 가상의 기억을 넣어가지고 뭐 누구를 못 알아보게 하고 뭐 너는 이런 기억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확장현실을 나타낸 가장 그 좋은 작품입니다. 시간이 될 때 보세요. 자,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자, 컴퓨터 자원이 필요한 고객에게 뭐 일종의 가상의 어떤 저장 형태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클라우드를 5개 정도의 클라우드에 뭐 여기에는 일상적인 사진, 여기에는 뭐 강의 영상, 여기에는 뭐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이런 식으로 분산 보관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이게 원체 이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용량 걱정을 좀 덜 해도 되죠. 만약에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없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나죠.
10분짜리 영상이 2기가예요. 현재 이 화질로 봤을 때요. 2기가 영상을 어디다 보관을 해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에지 컴퓨팅이라는 게 있어요. 에지 컴퓨팅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고객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집하고 처리한다의 개념인데, 내가 뭔가를 지금 영상을 촬영한 거를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해. 클라우드가 좀 멀리 있어요. 한 곳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나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저장을 할 텐데,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서버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에지 컴퓨팅은, 자, 저 고객이 지금 서울 종로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그 가장 가까운 그 지역별 저장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 고객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그 근처에 만들어 놓는다는 개념이 바로 에지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개인도 이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도 이 분야는 제가 볼 때 민간 영역에 이렇게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용료를 주고 하는 게 훨씬 그 좀 더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쯤에 갑자기 클라우드 컴퓨팅을 만든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요 만든다 그래서 저 대놓고 그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클라우드의 계층, 그러니까 가장 기본만 만드는데 당시 10년 전에도 20억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당시에 이제 지금 다음 카카오의 이제 전신이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거기에 협약을 맺어서 사용료를 내라. 그게 훨씬 경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다음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개인은 무료고 돈 한 5만원 10만원 내면은 굉장히 용량도 많이 줄 텐데 그거 어떨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네이버나 이제 다음 카카오가 이제 확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이제 기술을 좀 제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디지털 트윈인데, 이거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쌍둥이를 만든다는 건데, 현실을 미리 예측한다. 자, 도시나 건축에서 이게 많이 쓰여요.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지을 건데 이게 굉장히 건물이 커요. 복잡하고. 이거를 그런데 이제 다 지은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가상의 공간, 컴퓨터에다 구현을 다 해요. 3D로 구현을 다 해놔요. 자, 우리가 공장을 만들 건데, 도시를 만들 건데, 실제 땅에다가 이걸 다 만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똑같이 구현을 해서 하나하나씩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하시설물, 이게 땅을 파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그러니까 지하시설물을 가상세계에다 변환을 해서 여기는 얼마짜리 규격이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디지털 트윈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로봇 업무 자동화인데요. 자, 이제 이게 전자정보의 마지막이에요. 로봇 등이 업무 처리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술.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동차 만드는 게 대표적인 거고요.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한다.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사람이 실수하면 사람이 크게 다쳐요. 이런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너무 같은 작업만 반복하다 보면 흔히 말해서 멍 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때 좀 잘못하면 산재 사고, 손가락이 이제 절단되다, 이런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기계가 하는 게 오히려 정확하다. 단순, 반복, 대량 작업을 대신하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가장 원초적인 이 로봇 업무 자동화, 로봇은 아니지만 사람이 자동화가 한 기술이, 자, 편의점에 바코드 찍는 거, QR코드 찍는 거, 이게 아주 자동화된 기술이죠. 편의점에 계산을 하는데 손님이 그냥 어차피 물건을 찍어도 바코드나 QR코드로 찍어서 계산을 하는 거나, 바코드 인식기를 가지고 앞에서 사람이 대신 하는 거나 똑같이 이게 자동화의 개념이에요. 다만 로봇이 안 한다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띡띡띡 소리 나게끔 하는 게 전혀 안 불편하거든요. 이 정도야 이 정도는 사람이 해야지, 이런 좀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바코드나 QR코드가 이게 가장 원초적인 자동화 기술에 속해요. 좀 반자동 기술이긴 한데 아직까지 여전히 사람들이 그래 이 정도야 이거 안 하면 오히려 불안해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업무 자동화는 이미 일상에 널리 퍼져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정부의 다양한 얘기들을 지능형 정보까지 해서 다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전자정부는 결론은 간단해요.
사회가 원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는 기술이 이미 전자정보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요. 그게 이제 내가 사용하는 분야냐 내가 사용을 안 하는 분야의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정보에 관련된 얘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